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혜쌤입니다.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를 위한 공인중개사 기초영어 제1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물건 후 객체로서 물건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물건 후 객체로서 물건입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우리 민법 99조가 있는데 99조 제2항에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럼 부동산은 이렇게 동산 이외의 물건이 부동산이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말장난이죠. 그래서 이게 아니고 99조 제1항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2항에서 부동산 이외의 것이 다 동산이 됩니다. 우리는 부동산을 공부할 텐데, 자,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상하에 수만 가지 정착물이 있겠죠. 먼저 건축물이 존재할 수 있고, 이 모래예요. 다음 자갈, 암석, 바위가 있습니다. 자갈, 바위. 다음 도로 포장이나 터널도 있고, 다음 수목이 있습니다. 이 수목은 토지 정착물이라 땅에 심어 있습니다. 땅에 심어 있어요. 그리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죠. 따지 않았죠. 이걸 분리하지 않았다 해서 미분리 과실이랍니다. 그럼 수목도 땅에 심어 있고 과실도 나무에 열려 있죠. 그럼 땅에 수분이 다 올라갑니다. 얘들이 다 토지 정착물입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지하수나 온천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 상하에 수만 가지 정착물이 있는데 이 중에 토지와 독립된 물건은 건축물입니다. 건물만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고 나머지 이 빨간 박스 이 안에 들어온 건 다 토지 일부 즉 토지 구성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아래 토지를 팔면 건축물만 안 팔리고 나머지 다 팔려갑니다. 나머지 정착물은 다 토지 일부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동산은 우리가 흔히 토지와 건물 부른 이유가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정착물은 다 토지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등기부도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있죠. 대장도 토지 대장과 건축물 대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토지 정착물을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건물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이죠. 자, 그럼 만약에 건물을 건축하고 있다. 그럼 언제부터 토지와 독립된 건물이 될까 문제가 됩니다. 우리 판례는 주택 기둥 지비용. 그래서 주기지 뭐예요? 주기지? 암기부 주기죠. 주기지가 있으면 그때부터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이 됩니다. 그리고 중개사법에서도 주기지를 갖추면 건축 중이더라도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지 개가세요. 그때부터 민법상 건물이 됩니다. 다음 아까 수목이 있었는데 이 수목은 지금 토지 정착물이죠. 땅에 심어 있습니다. 그럼 수목은 세 단계로 나누셔가지고 이 수목은 원칙 토지 일부입니다. 토지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를 팔면 함께 팔려갑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지금 수목이 땅에 심어 있잖아요. 이 수목을 명의인방법을 갖추게 되면 이때는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나무가 땅에 심어 있는데 토지 말고 나무만 팔고 싶어요. 그때 명인법을 설치해서 나무만 팔았습니다. 자, 아래 그림에 자 지금 나무가 땅에 심어 있죠. 네, 파란색 철조망 보입니까? 철조망? 이 명인법이란 제3자가 보기에 이 나무 소유자가 누구라고 육안, 눈으로 알 수 있게 표시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 둘레를 철조망이나 새끼줄로 쭉 둘러싸요. 그리고 곳곳에 홍길동 소유, 홍길동 소유라고 적어두면 제3자가 보기에 이쪽 나무는 홍길동 소유가라고 눈으로 알 수 있죠? 이렇게 표시한 게 명의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땅에 심어있는 나무만 소유권 거래 가능했습니다. 근데 명인방법은 등기부가 아니라 이거는 저당권 설정을 못합니다. 명인방법은 소유권 거래만 가능했습니다. 근데 시대가 발달함에 따라서 엄청나게 비싼 나무가 생겨납니다. 만약에 조경업자가 나무를 심는데 나무 한 그루에 몇백만원, 몇천만원짜리가 있어요. 그럼 그 비싼 나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임목에 관한 법률의 임목입니다. 여기서 임목이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한 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무도 등기할 수 있어요. 등기한 나무를 임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임목은 등기했잖아요. 그럼 등기하면 법적 운명이 건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똑같이 임목은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거래 가능하고 임목에 등기부가 있잖아요. 저당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임목은 여러분들 부동산 학교론 시간에 준부동산 9개 중에 하나죠. 그럼 학교론 시간에 준부동산이 왜 나온 거죠? 준부동산. 비싸서 일시불로 못 삽니다. 여러분 항공기, 선박 이런 거 일시불로 못 사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받고 저당권 설정할 필요가 생겨요. 그래서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하는 거죠. 이런 걸 부동산 학교인 시간에 준부동산이라 부릅니다. 그 중에 임목을 본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수목은 3단계로 정리하세요. 원칙, 토지 일부다. 근데 명의마법을 갖추면 소유권 거래 가능하다. 그리고 인대 임목까지 갖추면 소유권과 저당권도 가능하다. 이 3단계로 정확히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토지 정착물 중에 미분리 가시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있죠. 그 원칙 토지 일부가 되는데 이 과일 이거 식물이잖아요. 이 식물들은 명인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고 이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 됩니다. 다음에 여기서 농작물을 볼 텐데 이 농작물은 참 특이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농작물은 식물이지만 건축물과 법적 운명을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농작물도 땅에 심어 있지만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 됩니다. 건물과 성격이 똑같이 봐요. 그래서 먼저 건축물을 보시면 갑소유 토지에 갑승낙 없이 불법 무단으로 우리 건물을 신축합니다. 불법 신축했더라도 을돈으로 건물 지었죠. 그럼 이 건물은 보존 등기 없이도 신축자 을소유가 됩니다. 물론 가백에 들키면 철거당합니다. 근데 철거되기 전까지 을소유예요. 그럼 농작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갑소유 토지에 을이 갑승낙 없이 불법 무단으로 농작물 벼입니다. 벼. 농작물을 경작합니다. 그럼 농작물은 식물이잖아요. 명인방법이 공시방법인데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경작자 을소유가 됩니다. 그럼 갑은 열받죠. 내 허락 없이 우리 농작물을 심었죠. 그래도 갑은 뽑으면 안 됩니다. 갑소유 아니죠? 을소유입니다. 만약에 갑이 이 을소유 농작물을 뽑아버리면 형사상 절도죄가 될 위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갑은 뽑으면 안 됩니다. 대신 갑은 을에게 토지 사용료를 청구해야 돼요. 그리고 뽑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빈 땅에 있으면 갖다 농작물을 다 심어버리죠. 왜 그래요? 경작자 자기 소유니까 그렇게 심어버린 겁니다. 자, 이 시간에는 물권 후 객지에서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